우리 다른 수험생분이 질문하신 게 있어갖고 그 질문 내용을 이제 제가 답변 드릴 때 카톡으로 드리기도 하고 가끔 전화로 하기도 하고 다 안 되겠으면 영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껏 답변해봤자 해결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도 뭐 말로 카톡으로 하면 되게 편하죠, 답변하기. 근데 카톡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질문 편하게 많이 하세요. 이번 질문은 권리대 권리 간의 권리범위학인 심판 관련 특허 질문입니다. 이거 관련이고 판례 번호는 이거 다 판례 번호는 같이 자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2015 후 161 판결, 뭐 오래된 판례는 아니고 한 2016년에 선고됐네.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단 베이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베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신급관계에 대한 베이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기본 강의 때 했던 이용 발명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요. 오늘 했던 이용 발명 베이스부터 볼까? 우리가 권리 간의 권리범위학인 심판은 허용되지 않죠. 무효심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 특허 기준으로 원칙 불어되죠. 불어되는 이유는 확인해액이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확인해액이 없다라는 게 판례고 예외적으로 확인해액을 인정해 주는데 이게 이용관계일 때 인정해 줍니다. 이 개념 하나. 이게 이제 저촉관계면 인정 안 하는 거죠. 저촉관계는 무효의 문제가 됩니다. 이게 베이스 하나. 이건 다들 있으신 베이스고, 그 다음에 신급관계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요. 특허법 전체 1회독 할 때도 한번 했었는데, 먼저 건범심의 청구에 심판을 청구해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심판에 이 정도는 뭐 다 알겠지. 구두로 할게요. 적식 적법 본안 이렇게 가지. 적식 심판 원장 한번 거치고 심판 원장 거칠 때 막히면 절차 보정 행대 방수 절차 무효 이렇게 가는 거고 심판장에서 막히면 결정 각하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본안으로 가서 인용 심결 기각 심결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적식 뚫고 적법 뚫고 본안으로 가게 됩니다. 적식에서는 원장과 심판장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적식 두 번에 방식심사 이렇게 두 번. 절차 무효, 행대방수 절차 무효, 얘는 결정각하 이렇게 하는 거죠. 적법은 심판관 합의체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하고요. 본안도 합의체가 하게 됩니다. 이게 심판의 구조고 심판관 합의체가 봐서 부적법해 하면 각하 심결하게 되고요. 각하 심결하는 지 언제 기준으로? 심결시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본안은 인용 심결하거나 아니면 기각 심결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뭐 절차 무효. 보정명령하고 절차 무효. 얘는 각하 결정이죠. 결정은 혼자 하고 심결은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요거는 질문의 요지가 아니고 질문 여기서 헷갈려 하시더라고. 요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를.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결정, 심결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죠. 소제기. 심치소라 그래. 소를 제기하게 되면 사실심, 변론, 종교시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하는 법원도 마찬가지 적식 적법 본안이에요. 적법부터 하면 소해익 없으면 소각하, 소해익 있으면 본안 가서 인용 판결 안 하면 기각 판결 이런 걸 하게 돼. 판결이 나왔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불복한다라고 하면 상고를 제기할 수 있어.
상고절차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해볼게. 여기까지. 이게 두 개의 베이스예요. 보통의 베이스는 이건 다 있는데 이 밑에 게 있는 듯 없는 듯, 없어도 없는지 모르고 가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인용심결 요거 뭐야? 판결 선고할 때 적법 보고 소의 적법 보고 소의 본안 보죠. 심치소의 적법, 심치소의 본안에 대해서 보는데 소의 본안은 이거 그대로 오는 거지. 이거 다 그대로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저 중에 그냥 적식 적법 본안에서 적법 본안만 적어볼게요. 적법, 심판의 적법도 소에선 본안이 되고 심판의 본안도 소에선 본안이 되는 거 맞죠? 우리 이거 다 했잖아.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베이스라는 거야. 두 번째 베이스. 예를 들어서 기각심결이 나왔어요. 됐어요? 기각심결 나왔어. 소제기를 해요. 판결을 선고할 때 판단 시점 언제야?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할 때 적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본안은 심결시죠? 심결시 기준으로 하잖아. 심결시 기준, 이때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법관이 나는 심판관 합의체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때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때 기준 봐서 기각심결 잘했네 하면 인용 판결, 기각 판결. 기각심결 잘못될래 하면 인용 판결 할 거야. 그래서 판단해 보니까 기각심결 잘못했어. 뭐야, 너 각하심결 했어야 되는데 기각심결 한 거야. 오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오류가 발견이 되면 소의 본안에서 심판의 적법에서 각하심결 했어야 되는데 심판원이 기각심결 한 거야. 이거 한 거야. 근데 이거 했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럼 이거 취소하고 요거 해야 되는 거잖아. 취소하는 게 뭐야? 인용 판결이죠. 맞지? 인용 판결 나오고 뭐 확정된다. 자판 안 되죠? 확정되면 다시 어디로 가? 심판원에 돌아가죠? 필수적 환송. 필수적 환송되고 필수적 환송되면 여기서도 법원이야 심판관이야. 심판관 합의체가 다시 이짓하는 거야. 다시 적식적법 본안하는 거예요. 적식적법 본안. 그래서 필수적 환송해갖고 적법 관련해서 각하심결 해야 되는 거야. 뒤였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에서 원래 심판관 합의체가 각하심결할 걸 기각심결한 거야. 그래서 소를 제기했더니 인용 판결이 나온 거죠. 인용 판결 나왔다는 건 기각심결 취소한 거예요. 그럼 이 소송은 끝난 거야.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원에 다시 보내죠. 필수적 환송. 심판관 합의체에서 다시 적법 본안한단 말이에요. 적법 관련해서 확인회의가 없네. 각하심결 한다라는 거죠. 이게 두 개의 베이스인데 두 번째 베이스가 미약하면 특허 공부하기 힘들어집니다. 특허 공부하기 힘들어지면 상디도 힘들어져요. 그럼 권리 대 권리로 오면 자 A라는 발명이 등록이 되었어. 갑이. 그리고 갑이 을한테 적극적 권리범행 심판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권범 적극적 권리범행 심판을 청구했고 확인 대상 발명을 B로 했어요. B를 확인 대상 발명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등록된 권리였던 거지. 그럼 권리 대 권리가 되겠죠. 권리 대 권리. 맞죠? 그래서 권리 대 권리라면 여기서 각하했어야 되는데 심판원이 기각심결한 거야. 심판원이 기각심결한 거예요. 얘가 만약에 저촉이냐 이용이냐 봤을 때 A 발명을 이용한다면 이용관계라면 적법하죠.
여기 심결할 때 적법 본안하잖아. 그죠? 이용관계라면 적법하지. 권리 대 권리라도. 그래서 본안 가는 거야. 본안 가서 기각심결 나온 거지. 되셨죠? 그러면 저쪽이라면 각하했어야 되는 거고 이용관계가 아니라면 각하했어야 되는 거고. 맞죠? 근데 이용관계라는 이유로 적법 뚫고 본안 가서 기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재기가 되었고 법원이 판단해보니까 저쪽 관계네, 이용관계 아니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이용관계 아니었잖아. 이용관계 아니었으니까 적법 뚫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각하심결했어야 되는데 기각심결한 거야. 잘못됐죠? 그러니까 법원이 인용 판결을 해.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돼? 기각심결 취소되고 다시 심판하겠지. 기속력 하에서. 다시 심판해서 심판원은 각하심결해야 된다. 판례 원문 볼게요. 판시상 1번 후추론에 의해서 등록된 발명을 확인 대상 발명으로 해서 선추론에 의한 등록 발명과 권리범위에 속한다 확인을 구하는 접근범위 가능하냐? 원칙적 소급. 안 된다. 예외된다. 예외가 뭐야? 이용 발명. 및 적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허용되는 경우 이게 이용 발명. 2번 선특허 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이 선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 그러하다라는 거죠. 권리범위에 속하지만 등록이 되는 거죠.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게 뭐냐 해서 뭐 실시불가피설, 뭐 그대로설 이런 거 있었잖아. 판례는 실시불가피설, 침해불가피설 이렇게 말씀드렸죠. 참조 조문 다 넘어가고요. 이유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번. 위에서 하나, 둘, 셋 번째 줄 보시면 원칙적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 허용된다라는 게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 범위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 됐지? 그 다음 문단 한편. 선특허 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은 선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쭉 읽어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실시불가피설 이렇게 말씀드렸지. 일체성 상실하지 않는 거. 오늘 봤던 거죠. 오늘 봤던 거고 2번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본다. 양가로 1번 원심은 하니까 이게 뭐냐면 심취소 1심을 말해. 대법원 사건이거든. 심취소 1심은 뭐라 그랬냐면 이 사건 확인 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30항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본안 판단한 거죠. 본안 판단 적어주자. 소의 적법 뚫고 소의 본안 가서 소의 본안 판단한 거죠. 어떤 말이야? 여기서 이 판례는 원심이 있었어요. 원심이 있어서 이게 원심인 거야. 되셨죠? 원심에서 얘가 소의 적법, 소의 본안, 소의 본안은 심판의 적법, 심판의 본안. 그래서 이 본안 간 거예요. 소의 본안 갖고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까 심판의 적법 뚫고 맞지? 심판의 본안 가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적극이니까 기각 심결한 거죠. 기각 심결이 타당하다라고 한 거지. 맞죠? 본안 판단하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기각 심결한 심판원이 맞다 이 얘기야 지금. 심판원이 기각 심결했잖아. 근데 법원이 내가 판단해 봐도 적법 뚫고 본안 가서 기각 심결한 게 맞네 하면 뭐 할까? 기각 판결하겠지. 맞아요? 기각 판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다 넘어가고요. 양가로 2번 갑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30판 발명, 특허 발명이죠. 죄송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다섯 번째 줄 끝에 확인 대상 발명에서 이 사건 제30판 발명이 발명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용관계 아니라는 거야. 일체성이 있어야지 이용관계죠. 줄 쳐봅시다.
따라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그럼 자 보세요. 기각 판결 나왔고 여기에 상고가 제기된 거야. 상고가 제기돼서 원심이 기각 판결한 게 맞냐 틀리냐 이거 할 거거든. 원심이 기각 판결한 게 상고심에서는 이용관계 아니라고 왔죠. 이용관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용관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용관계 아니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용관계 아니면 저쪽이잖아. 저쪽이면 각하했어야 되는데 기각했네. 저쪽이면 각하했어야 되는데 기각했네. 기각했으니까 기각을 취소하는 인용 판결했어야지. 그쵸? 인용 판결하지 않고 기각 판결했잖아. 그럼 대법원은 기각 판결 잘못됐잖아. 기각 판결 파기해요. 이때 상고를 인용해. 상고를 인용한다라는 건 원 판결을 파기하겠다라는 거야. 파기. 그래서 두 발명이 이용 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뭔 말이야? 저쪽 관계죠. 그럼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 범위 항의 심판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거죠. 이 사건 권리 범위 항의 심판 청구는 후 출원에 의해서 등록된 특허 발명을 확인 대상 발명으로 해서 선 출원에 의한 등록 발명에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 범위 항의 심판으로서 줄쳐보세요. 부적법하다. 심판의 적법성에서 부적법하니까 어떻게 해도 각하심결해야 되잖아. 근데 기각심결했잖아. 기각심결 취소했어야 되는데 유지하는 기각 판결 해버렸으니까 원심 잘못됐죠. 다음 페이지. 각하하였어야 함에 마땅한데도 본안에 나아가 심판 청구를 기각심결에 이른 잘못이 있고 원심도 이를 이용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에 대해서 판단했다. 그러니까 심판원이 기각심결했고 야 원심 너 똑같은 놈이네. 너 똑같이 기각심결 맞다고 청구 기각 판결했네 이거예요. 둘 다 권리 대 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둘 다 이용관계라 본 거죠. 심판원도 심취소 2심도 둘 다 이용관계로 본 겁니다. 원심 판결에는 권리범위 항의 심판 적법 요건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구나. 너 잘못 알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게 대법원이고요. 직접 재판해서 파기 환송할 때도 있고 이건 민소 영역인데 아니면 그냥 자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송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 자판하는 경우도 있다. 민수법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직접 판결하기로 해서 심판원이 한 심결을 취소하고 뭐야? 심결을 취소한대. 보세요. 자, 원심 판결을 파기했어. 그 다음에 자판할 거야. 원심 판결 파기하니까 기각 판결 파기 없어졌지. 이거 났네. 자판할 거야. 이거 잘못됐지. 취소. 각하 심결하겠다라. 취소 하면 어떻게 돼? 취소. 없어지지. 각하 심결 누가 해? 대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심판원에 돌려줘야지. 그렇죠? 대법원은 자판한다라는 건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특허법원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자판해서 기각 심결 취소하고 인용 판결 할게 라는 자판이야. 인용 판결 확정되면 심판원한테 다시 돌려줘. 필수적 환송. 그래서 재판하기 충분함으로 일반 직접 판결하겠다 해서 인용 판결 하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각하 심결 누가 해? 인용 판결 확정되면 심판원한테 다시 돌아가서 심판원한테 다시 각하 심결 해라라는 거죠. 이건 이제 좀 신급 관계를 이해해야 이게 되는 건데 혹시 신급 관계 이해가 안 되시면 그 특허법 1차 기본 강의가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1회독은 전체 개괄, 2회독은 조문반 1회독, 3회독은 이제 조문 판례랑 기출 같이 하는 건데 1회독이 한 8강인가 9강 되는데 한 후반부에 아마 뭐 있을 거야. 요거 보면 이런 거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베이스는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